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아이만 낳으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나라다. 이른둥이, 즉 미숙아를 낳은 부모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불만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만 한정된 탓에 퇴원 이후 치료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대한신생아학회 부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수도권 뉴스는 2016 서울 유치원생 모집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 유치원들이 올해 말부터 공립, 그다음 사립 순서로 아이를 나누어 모집합니다. 지원 횟수 제한도 사라집니다. 공립유치원은 11월 말에 모집해서 12월 초에 추첨을 합니다. 이 추첨이 끝나고 난 뒤에 사립유치원이 원아를 모집합니다. 지난해에는 순서가 반대였고요. 지원 횟수도 4회 제한이 있어서 공립으로 쏠리거나 유치원 간 연쇄 이동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있었죠. 서울시 교육청이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 카펜터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Yesterday Once More.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른둥이 출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른둥이를 둔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떤 게 문제이고 필요한 건 무엇인지 대한신생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병일 교수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일입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른둥이, 미숙아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학계 전문 용어로는 미숙아가 쓰이고 있지만 최근 배려 차원에서 이른둥이로 바꿔 쓰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른둥이를 쓰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 네. 이른둥이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의 아이들인가요? 네, 이른둥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미숙아, 조산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데 그 이른둥이라는 뜻은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른둥이 출생률이 많이 늘었나요? 네, 많이 늘고 있죠.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도 그 통계를 보면 출생하는 총 신생아 100명당 한 6.5명꼴로, 즉 6.5%의 그런 이른둥이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일부 선진국에서는요, 한 10%까지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컨대 앞으로도 더 증가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추이상으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이제 아이를 늦게 낳게 되니까 예. 이제 고령 출산이 증가되는 원인을 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불임들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따라 불임 시술이 이제 증가되는 것 같아요. 이 불임 시술할 때 다태가 또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른둥이 출생률이 이제 증가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그동안에는 체계적으로 집계가 안 되다가 통계를 내기 시작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좀 개인적,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자체가 또 장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이른둥이들의 경우 산딸을 다 채우고 태어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는 좀 약할 것 같다. 약하죠. 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이들이 신체 장기가 아무래도 미숙한 태로, 발달이 미숙한 태로 태어나니까 예. 면역 체계도 또한 약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이제 질병이 찾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예. 네네. 어느 정도 그 통계적인 수치가 있나요? 그 이제 보통 아이들이 그러니까 질환에 따라 여러 가지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예. 보통 아이들 한 3명당 1명꼴로는 좀 많이 아플 수 있고 보통 2명당 1명꼴로는 좀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예. 네네. 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른둥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원이 있죠. 그래도 정부도 애쓰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국한돼 있는 거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만 국한돼 있어서 예. 원래 정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지원 사업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돼 있는 그런 한정돼서 그때만 치료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을 때까지만 네, 지원이 편중돼 있는 되는군요. 거죠. 네네. 출생 체중에 따라서 지원금도 좀 차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한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까지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1,500g 미만인 아이들은 한 1,000만 원 지원되고 한 2.0에서 2.5kg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한 500만 원, 1.5kg에서 한 2.0kg 이런 애들은 한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앞서 이야기해 주신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이른둥이로 태어나는 경우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가면은 얼마나 머물게 되나요? 네, 애들이 이제 태어난 주수에 따라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 한 1개월에서 이제 길게는 한 4, 5개월 이상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 3개월 보통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 신생아 집중치료실 자체의 이용 요금도 좀 비싼 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순히 입원하는 경우는 다르거든요. 집중치료를 하면 중환자 치료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많은 그런 치료비가 들게 되죠. 그렇다면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해 있을 때는 정부 지원이 나오니까 네. 그나마 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네. 퇴원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가 다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래도 젊은 그 부부들한테는 그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병원 검사 비용을 퇴원 후에 받을 때 보통 얼마 정도 내야 되나요? 이 퇴원 후에도 이제 자주 병원을 다니게 되거든요, 애들이. 예. 한 2, 3년간 집중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되고. 2, 3년 정도는 네, 치료 내용도 여러 가지 이제 재활 치료 또는 입원, 재입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 년 몇백만 원에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한 뭐 1,0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떤 치료가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른둥이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모세 기관지염 예방 주사, 폐렴 주사 네. 이런 것들은 네. 좀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아,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통 가을철, 겨울철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폐렴이 잘 걸리는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S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는 특효약이 없어서 예방 항체 주사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매달 한 번씩 5개월 5번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비용이 비싼 주사가 돼요. 정부에서 의료보험에서 커버는 되지만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정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그 대한신생아학회 부회장도 역임하고 계신데 네. 이와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학회 차원에서 냈다 들었습니다. 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집중치료실에서는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퇴원하고 나서 이런 퇴원 이후에 그런 재활치료, 아까 말했던 예방접종, 또 재입원하는 등 이런 치료에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이 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양육하다 보면 양육의 비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러세요. 양육비 지원 이런 것들 제반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책 제안에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른둥이의 가정 양육비나 뭐 다른 추가적인 그런 지원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양육비도 좀 그리고 가정의 특별 유급휴가 지원 등 뭐 이런 것도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복지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은 게 있나요? 아, 예. 복지부에도 상당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 잘 아시다시피 이 재경부에서 사실은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짤 적에. 예. 그래서 재경부의 관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획재정부에서도 네, 좀 네.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복지부 층에서는 그렇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대한신생아학회 차원에서 이른둥이 사연 공모전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예. 내용인가요? 네. 그
이제 이른둥이에 대한 그런 이제 이른둥이 가족이나 이제 그런 의료진에게 전하고 싶은 이제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수기나 이제 사진 동영상 등으로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엄마들이 예. 아빠들이 이렇게 써서 올리면 우리가 사연을 이렇게 이제 쭉 전달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연락해 주시면 10월 16일까지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연 공모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좀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고 계신데요. 네. 사실 앞서서 제가 이른둥이 미수가 표현 정정을 하면서 나아갈 때 네. 아직 그 표준어 국어 사전에는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이른둥이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더 필요한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시나지스, 네.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한 반응성 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 이런 것들도 좀 무료 접종하게 하자. 뭐 이런 다양한 네. 그런 네.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 바이러스 그 예방 항체 주사가 시나지스거든요. 예. 이게 조금 비용이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특별히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 이른둥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학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저희 희망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16일까지 받아서 10월 15일 날 이른둥이 행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보시고 오셔서 좀 같이 참가해 주셔도 되고 지원해 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많이 저희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후원금 같은 경우도 후원금도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발전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진짜 그 행복감만큼 기쁨만큼 정말 힘들던데 네, 이른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네. 고민하고 또 부담을 짊어져야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대한신생아학회 부회장 맡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병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시험 준비하느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엄마가 늘 사랑하고 엄마한테 아들로 와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수정 씨가 힘내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드님께 힘을 주셨네요. 수도권투데이에서 아드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수강권을 선물로 보내드리죠.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대상 수상에 빛나는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관람권,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수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 신나는 노래죠. 거북이의 빙고 듣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앞서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푸짐한 선물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전재명 팀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팀장 전재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예, 귀성 귀경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연장 운행 이루어지겠죠?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늦은 밤에 서울에 도착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추석 당일인 9월 27일과 다음날 28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연장 운행을 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역,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시내 주요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는 133개 노선이 차고지 방향으로 평소 새벽 1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2시까지 연장을 하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 1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는 막차를 2시에 도착하도록 1시간 늘려서 운행을 하는데요. 종착역을 기준으로 2시에 도착하도록 연장되기 때문에 역마다 도착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역이나 120 다산콜센터로 막차 시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되는 심야전용 시내버스, 올빼미 버스가 있습니다. 이 8개 노선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행이 되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 자체가 늘어날 텐데 이용량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시내버스 대책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 평상시에는 이제 보통 하루에 이제 4,811회, 4,800회 정도 운행되는 이제 고속버스, 시외버스를요, 6,600여 회 정도 이제 증편 운행을 합니다. 하루에 한 1,800회 정도 이제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 20만 5천 명 정도 분들이 이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평소보다는 약 7만 5천 분 정도 더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7일, 28일 이틀 동안에는 이제 시립묘지가 있는 망우리와 용미리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도 하루에 60회층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귀성 귀경길 떠올리면은 교통 정체 때문에 머리가 찌끈거린다 하실 분들 많을 텐데 서울시가 이번 추석부터 교통 예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교통예보 서비스는 이제 도시고속도로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작년, 재작년보다 짧은 4일입니다. 그래서 귀성 귀경 인파가 이제 집중돼서 이제 작년보다는 좀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향으로 떠나는 시민분들은 추석 전날인 26일 토요일 오전에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객은 추석 당일 오후에 이제 가장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부간선도로나 동부간선도로
고속도로에서 이제 시립묘지로 연결되는 일부 도로는 이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추석 당일 오후 12시에서 6시 사이에는 도시고속도로보다는 시내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교통예보 서비스는 이제 올해 설에 이제 처음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요. 예. 이번 추석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별 시간대별 도시고속도로 그 예측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교통예보 서비스는 서울 토피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차량 이동이 많아지면 평소보다 교통사고도 많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명절 연휴 기간 보면 이제 명절 당일날 이제 교통사고가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 많고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 누적이라든지 졸음운전 등으로 이제 사고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 이동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명절 당일에는 이제 차량 고장 건수도 이제 급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족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서 꼭 고향으로 가시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점검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조심할 필요도 있고요. 뭐 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사고 대책에 대한 보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뭐 이 고속도로도 이제 저희 중앙부처랑 저희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 시내 이제 주요 도로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교통지도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차량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요. 차량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서울 토피스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교통 정보들 어디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죠. 예, 이제 저희 서울시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웹 서울 대중교통이 있는데요. 서울 대중교통을 치시면은 그 다운 내려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버스와 지하철의 현재 위치라든지 적차와 막차 등 운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포털의 검색창에 토피스를 치시면 저희 이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연결이 바로 되니까요. 인터넷 통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탐방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정책과 전재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중구 퇴계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자전거 교통 순찰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리로 만나보시죠. 10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셔가지고 단속 당하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저는 교통순찰대에 근무하고 있는 천병하라고 합니다. 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이 불법 주차를 한다거나 그걸 위반하는 차량들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차량 소통에 이 지장을 주고 있는 차들을 대상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엄청나요. 상거리에 불법 주차하면은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 막히면은 그럴 때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저런 자전거 교통 순찰대가 잘 운영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동성도 있잖아요. 그 자전거로 교통 지도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대문 시장 쪽을 자주 오는 편인데요.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결해 주시면서 단속도 같이 하는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권경선 주무관입니다. 그동안 주로 소형차나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은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 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단속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는 자전거 전용차론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서울시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전거 순찰대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소식 듣고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18명이 전담 인력으로 배정돼 있고요. 단속용 CCTV가 사각지대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면도로 등 단속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집중 투입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들께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서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4395번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니가 7년 동안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유럽으로 2달 동안 여행을 떠난다고 하네요. 7년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마음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남들은 무모하다고 뭐라고 하지만 난 언니를 믿어. 재미있게 즐기다 오고 또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길 바란다.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매간에 이렇게 우애가 짙습니다. 훈훈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을 때 저희 샵 09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 소식을 살펴보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어서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네,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도유지와 시유지 등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짓는 겁니다.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시세의 70% 수준으로 값이 매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품질이 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유명 건설사를 참여하도록 하는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품질 좋은 주택을 짓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고 하면 입주 자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입주 대상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나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청년 세대를 비롯해서 신혼부부와 고령자 같은 주거복지 부분이 취약한 계층입니다. 예. 경기도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도유지와 시유지 등의 규모가 일반 택지에 비해 작고 입지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입지 상황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 주변에는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를 입주하도록 하고 병원 주변에는 노인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을 입주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이 사업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따봉마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이르면 내년 초에 첫 번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공 잘해서 좀 질 좋은 임대주택이 나오면 좋겠네요. 광교 신도시의 경기도 신청사를 짓는 문제 좀 시끌시끌하던데 사업 공동 시행기관들이 이 문제에 합의했다고요? 네, 광교 신도시 개발 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도청 신청사와 광교 개발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들 기관은 우선 경기도 신청사의 예정 부지 6만 제곱미터를 3만 3천 제곱미터로 줄이고 나머지 2만 7천 제곱미터를 복합시설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2만 7천 제곱미터 가운데 1만 7천 제곱미터를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관광 등의 융복합단지로 나머지 1만 제곱미터는 공공업무단지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융복합단지는 주거 기능을 최소화해서 과밀화를 높이지 않고 대신 업무 기능을 최대화하게 됩니다. 예. 공공업무단지에는 도교육청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입주를 추진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개발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광교 신도시 개발 계획은 합의를 받고 그 개발 방향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데 알려주시죠. 네, 경기도 등 4개 기관은 광교 신도시의 공공시설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건립하고 광교 신도시 내에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청 신청사 옆에 예정했던 음악당 대신 경기도 대표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예. 이들 공공시설은 다기능 복합청사와 공공보행통로, 오픈스페이스, 스카이라인 등의 개발 컨셉트를 최대한 적용하게 됩니다. 지자체들이 광교 신도시 조성에 전에 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살기 좋고 쾌적한 곳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기도가 해양 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획기적이라면서요?
네, 경기도의 차세대 융합기술원 연구팀이 해양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기술에 쓰이는 해양생물은 단세포의 해양 원생생물인데요. 이 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서 분해하는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바다 생물을 적용한 겁니다. 기존의 미생물 혐기성 소화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일주일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또 처리 과정에서 해양 생물이 빠르게 분열하고 큰 덩어리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는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수 있고 기능성 화장품이나 식품 등 다양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부산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참 획기적인 기술이 많네요. 자,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즐거운 잡음 아날로그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LP로 듣는 명곡 중에서 오늘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최근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또 한 번 대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LP 원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고향 가서 가족들 만날 생각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방송을 지키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